자, 안녕하세요. 왕스 국어 1일차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배경은 항상 이럴 거고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아무도 없는 조용한 환경에서 아주 시끄럽게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국정 기밀 문서로 한번 제가 어려웠던 지문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뚫어낼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자, 일단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하냐면 이 말을 왜 썼는지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내용을 왜 이해해야 되냐, 결국의 목적은 이 글을 여기다 왜 썼는지를 이해하는 게 독해거든요. 근데 왜 썼는지를 이해하려면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지 알아야 이 글을 왜 썼는지 알죠. 만약에 뭐 반도체 얘기를 해. 근데 반도체 뭔지 몰라. 그럼 반도체 얘기 왜 하는지 모르잖아. 반도체에 대해서 뭐 반도체가 좋다, 반도체는 뭐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특징을 알아야 이 특징을 왜 얘기했는지, 아, 반도체는 되게 신기술이니까, 아, 신기술인 게 반도체구나. 아, 그럼 근데 지금 얘는 뭔가 우리나라 경제가 좀 족같네? 아, 그러니까 반도체 이런 신기술적인 것을 계속해서 도입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겠다. 아, 이런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결국에 얘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반도체 얘기를 꺼냈구나. 이게 납득이 돼야 되죠. 근데 이거는 신기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이게 납득이 되는 거잖아. 아니면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내용이는 결국에 의도 이해를 위한 재료다. 근데 나는 내용 이해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에서 썰린다. 문제는 의도까지 이해해야 풀립니다. 자, 설명 들어갈게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아, 그러니까 얘의 의도가 무엇이냐? 봐봐. 과학적 지식들이 있어.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이 아닌 게 있어. 즉, 얘는 지식이라는 것을 과학적 지식과 수학적 지식, 요거 두 개로 쪼갠 거야. 그러면 결국에 나는 얘의 의도를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 얘의 의도가 뭐냐? 결국에 지식이라는 것은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으로 나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야. 즉,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고 얘네가 생각한 거죠.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자,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 아,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아, 과학적 지식이라는 거 너희 잘 모르잖아. 이거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누적되는 지식이 과학적 지식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럼 과학적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겠죠.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자, 일단 이 말 좀 긴데,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얘네가 생각하는 과학적 지식은 중에서는 가설,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가설이 후보가 되는 대상, 가설의 후보가 되는 대상, 가설이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죠. 우리가 가설은 알잖아. 가설이 뭐야? 아, 뭐뭐일 것이다. 박승민은 뭐 잘생길 것이다. 뭔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 그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이럴 것이라고 답을 미리 세워놓고 이제 설명을 들어가서, 아, 설명을 해보니까 안 되네. 아, 그럼 이거 틀렸다. 이런 게 가설이잖아.
이런 게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게 막 진짜 막 주관을 개입해야 된다, 뭐 과학적 지식,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독해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방해될 수 있어. 그러니까 딱 정도가 있어. 여기를 지나가는 건 별로 좋진 않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물론 이해가 너무 안 될 때 이렇게 가는 건데, 이해가 됐는데도 이러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차라리 의도를 파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과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대. 자, 보세요. 과학적 방법에 정의된 개념을 얘기했죠. 왜 얘기해야 할까요? 지금 뭐 하고 있죠? 뭐 얘기하고 싶죠? 과학적 지식 중에서는 수학적 지식이라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는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있어. 둘로 쪼개져. 이 쪼개진 지식들을 설명해야지. 뭐 과학적 지식, 뭐 어떤 경험에 따라서 구분되는 게 과학적 지식과 수학적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학적 지식이 뭐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죠. 왜? 아니 과학적, 여기가 약하구나. 오케이, 일단 계속 설명을 이어가세요. 뭐 여기까지 해야 되나? 해야죠. 근데 내 생각이야 이거. 뭐 의도를 좀 파악해 보려고.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돼.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가설의 예측이라는 것이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지식이기도 하구나. 오케이? 자, 그럼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뭐죠?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을 얘네가 설명하고 싶다. 과학적 지식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과학적 지식은 가설의 후보가 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된다. 요거 하나 머릿속에 담아두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네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첫 번째로 과학적 지식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죠. 그리고 두 번째,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누적된다. 자, 세 번째,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이 과학적 지식이 뭐였어?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를 머릿속에 정리하고 갈 거야. 얘는 결국에 과학적 지식이 뭐냐? 즉,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인데, 그 지식인데 예측을 통해서 도출되는 지식이다. 예측이 맞을 경우에 도출되는 지식이 과학적 지식이다. 오케이? 경험에 의해서 그런 지식이다. 여기도 약하네요. 이거 한 두세 번 했나?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는 것만 하면 돼. 하지만 콰이는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대. 왜 그렇죠? 왜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죠? 왜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을까요? 봐봐요. 이거 누구 생각이죠? 콰인의 생각이죠.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대. 즉, 과학적 방법,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대. 이거 무슨 말이죠? 앞에랑 연결하세요. 과학적 방법이 뭐였죠? 가설을 시험하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봐봐, 지금까지 포퍼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포퍼의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자.
왜냐하면 얘가 콰인이 지금 포퍼의 생각을 비판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는지를 앞문장에 나와 있는 언어로 좀 바꿔서 정리를 해야 그 지문이 연결이 되거든.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했는데 가설이 봐봐. 포퍼는 가설은 예측을 도출하면 지식으로, 즉 과학적 지식은 가설의 예측이 참인 게 증명되기만 하면 도출이 된다 라는 게 얘네의 생각이었잖아. 과학적 지식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잖아. 근데 포콰이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즉 용어 계속 사용해야 돼.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예측만으로, 가설을 사용해서 예측을 할 건데 그 예측만으로 과학적 지식이 만들어지진 않는다. 그럼 이제 궁금해야죠. 대화하면서 읽어야죠. 뭐가 필요한데? 올바른 예측을 도출해내기 위해선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대. 그러니까 콰인의 생각이 예시를 들어주고 있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죠? 도대체 뭐가 필요한데? 가설만 가지고서 이 근거로, 이 궁금증으로 이어지는 게 조금 자연스러울 것 같죠. 아니, 과학적 지식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비판할 건데, 근데 여기서 가설만 가지고서 라는 것을 통해서 다음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열을 가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결국에 과학적 지식이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필요했지. 가설이 논리적으로 도출된 가설이 참이라는 게 판정이 돼야 어떻게 됐었어? 올바른 과학적 지식이다 라고 포퍼가 생각했단 말이야. 그 논리 실증주의자는. 근데 콰이는 그렇게 보지 않았대. 콰이는 가설 외에도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즉 과학적 지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들이 더 붙는구나 라는 걸 일단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주관이긴 한데 좀 생각해보자. 이 얘기를 납득을 하는 거거든. 결국에 배경 지식과 연결을 해가지고 기존의 지식과 M의 열을 가했어. 열을 가했어. 지금 약간 배경 지식으로 납득을 해볼 거거든. 그치, 뭔가 납득만 하는 거야. 지문과 관련 없어. M은 열을 받았어. 근데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으로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다. 이거는 마치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제 착각하는 거거든. 이거 오해하지 마. 이거 지문 이해하는 데는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그냥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가 나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공상을 하는 거야. 상대방도 잘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이게 착각을 해가지고 착각을 해서 예측을 도출해내는 거지. 박승민 다른 사람들도 잘생겼다고 생각했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라고. 이러면 부족하다 라고 누가 생각했다? 콰인이 생각했다. 오케이?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이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음, 음, 오케이.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이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거짓으로 봐요. 아, 간지러워. 아씨, 개 간지럽네. 잠시만요. 그쵸. 음. 이로부터 콰이는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대. 아, 결국에 여기서 뭘 비판하고 싶은 거냐?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요건 알겠어.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 이게 좀 사후적이긴 하거든요. 이거 뒤에 가면 딱 봤을 때, 아, 결국 포퍼의 그 구분을 이제 비판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 좀 사후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왜냐하면 지문 이해만 하면 되니까. 지문 이해만 하면 되니까.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거지.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선 설명을 해야 되거든. 이로부터 콰이는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 상관없어. 모두 다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대. 그러니까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결국에 경험을 했어.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이 아닌 논리적 지식 이런 게 있어. 걔네들을 시험할 거야. 근데 걔네들은 모두 다 시험의 대상이 된대. 뭔 말이야? 뭔 말이죠? 봐봐, 난 이렇게 연결했어. 포퍼가 있는데 포퍼는 수학적 지식과 논리적 지식 얘네 다 경험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과학적 지식은 경험에 의존한다라고 생각했지. 즉 과학적 지식만이 경험에 의존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지.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콰이는 총체주의라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 또한, 왜냐하면 모두라고 했으니까 물론 이 얘기를 진짜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지금 읽을 때는 알 수 없는데 연결하면서 읽어줘야 돼. 뭐가 틀리든 말든. 어. 그러니까 총체주의를 통해서 과학적 지식 또한 아니 수학적 지식과 논리학 지식 모두 다 경험을 통한 시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끌어내야 할 점은 앞으로 총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거기에 맞게 읽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폭포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대. 난 이 문장 읽고 처음엔 이해 안 됐거든. 갑자기 왜 하지? 앞 문장 읽어보면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왜? 구분하고 있잖아. 아니, 그리고 구분하는 대상도 분석명제라고 바꾼 거지.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된다는 분석명제, 즉 지식을 명제로 바꾼 거야.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를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데 그러니까 똑같은 느낌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나 콰이는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대. 총체주의라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 모든 지식은 시험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정당화한다. 즉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 얘네는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지 않고 얘네들도 과학적 지식과 마찬가지로 경험을 통해서 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제시하죠? 그럼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다. 자, 생각해 보시죠. 구분에 따르면 이런 동어반복 명제가 있고 동어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거를 분석 명제라고 하는데, 자, 이 문장이 좀 어려웠거든. 동어반복 명제는 오케이. 총각은 총각이다. 오케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뭐 이런 명제도 있나 봐요. 동어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 그런가 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죠? 결국 빌드업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고 싶느냐?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대. 그러면 결국 콰인이 지금 상대방이 주장을 얘기하고 있구나. 왜 얘기하고 있겠죠? 이 점에서 잘못된 점을 짚어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원이 가능한 것은 결국에 지금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이유는 성인 남성이다, 이게 총각이다랑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왜? 라고 물어봤을 때 대체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야 봐봐, 이거 해봤는데 성인 남성이다를 내가 총각이다 라고 바꿨는데 이게 거짓이다가 안 바뀌어. 그럼 이거 똑같은 말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 이 문장 아까 어떤 거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동의적 표현은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한다. 이 문장이 진짜 어려웠거든. 이 문장 한번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받아들였거든. 근데 받아들이면 2번 문제를 틀려. 2번 문제가 진짜 이거 가지고 어렵게 낸 거거든.
결국에 필연성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동의적 표현은 대체 가능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의적 표현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을 끌고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진짜 좀 일상적인 비유로 얘기할게. 이게 약간 어떤 뉘앙스, 어떤 목적이 담겨 있는지를 좀 설명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억지 주장, 억지로 약간 가져와서 억지로 약간 우기는 거야. 야,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 그러니까 동의적 표현이라는 의미 자체에 필연성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동의적 표현이랑 필연성은 원래 관련 없는, 아무런 관계 없는 그런 대상인데 갖고 오는 거야. 야, 동의적 표현은 무조건, 무조건 대체가 가능해야지. 약간 이 말이거든. 이런 뉘앙스거든.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려운데. 그러니까 차은우는, 아니 뭐냐, 박승민은 잘생겼다. 왜? 야, 그냥 박승민은 잘생겼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러는 거야. 뭔가 박승민이라는 그 이름에, 아, 나요, 나. 나라는 그 얼굴에 잘생김은 없잖아,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모쏠이어서. 잘생김이라는 표현은 대체가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되어서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 나 이것도 진짜 어려웠거든. 필연성 개념이 의존하나? 얘가 갖고 온 건데, 그냥 이 문장을 일단 받아들인다고 쳐봅시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장 하나만 좀 고민하고 올게요. 근데 이제 일단은 다 해설을 하고 얘기할게요. 나머지 할만하거든. 따라서 콰이는 종합명제와 구분되는 분석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아, 이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러다 다시 읽고 올게요. 근데 지금은 일단 선지까지 다 해설하고 끝낼게. 콰이는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데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대.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당연하죠.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눌 수 없어. 그래서 콰이는 이렇게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데, 그럴 수 있겠죠.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다. 그러니까 결국에 총체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경험적으로 검증을 해 어쨌거나 할 수밖에 없다. 왜? 예측이 틀렸을 때 그 예측을 도출해낸 그것들이 주변부 지식뿐만 아니라 중심부 지식도 있기 때문에 이 주변부 지식 자연스럽게 그냥 중심부와 주변부 모두 다 검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야. 그래야 뭐가 틀렸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모두 다 검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그쵸? 왜?
중심부 지식,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인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다. 그리하여 콰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모르겠으면 헷갈리면 밑줄 빨리 쳐. 근데 이 말은 좀 이해해보자. 개별적 지식이 왜 누적되는 게 아니죠? 왜? 주변부 지식이나 중심부 지식은 수정의 대상, 수정의 대상, 수정하면 변화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하기 어려움이 있다. 예. 자, 1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과 니은이 모두 아니오라고 답할 질문은 정답은 2번입니다. 왜 1번이 아니냐?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기억, 니은 얘기만 따실게요. 자, 기억이 누구였죠? 포퍼고 니은이 콰인이야. 그러면 자, 봐봐. 과학적 지식은 끊고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기억과 니은 모두 예라고 답하겠죠. 개별적으로 누적되겠지. 그러니까 니은은 누적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일도 있다 라고 얘기한 거지 누적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완전 틀렸고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안 되죠. 왜? 그러니까 헷갈리는 그 선지를 생각해봐. 니은은 뭐가 딱 떠올라? 딱 헷갈릴 수 있거든. 헷갈리는 것 때문에 틀려 보통. 뭔가 가설 위외에 다른 것, 가설만으로는 시험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설만으로는 예측을 도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험 얘기랑도 전혀 관련이 없어. 경험을 통해서 시험할 수 있다고 통해야 시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쵸?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기억 어떻게? 예. 니은? 예. 왜? 그런 지식이 존재하는가? 그쵸? 네. 근데 니은은 이거 3번은 좀 애매한 게 3번의 니은이 조금 애매하거든.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되는 지식, 즉 분석 명제로 엄격히 구분한다고 했잖아. 근데 존재하는가? 구분했으니까 존재하겠지. 3번. 3번 둘 다 예예요.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학적 지식과 예측은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당연히 도출될 수 있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없다. 예측은 근데 이거 니은이 또 애매한 게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가설로부터 도출될 수 있지. 근데 가설만으로는 도출될 수 없다는 거지. 니은 이거 애매한데? 니은 이거 모르겠어. 근데 어차피 일단은 뭐 문제니까 기억은 틀렸어. 일단 기억은 맞고 니은은 모르겠다.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아파. 그러니까 니은은 모르겠거든. 답을 못 내리겠거든. 근데 기억은 확실히 얘야. 그러니까 5번은 틀렸어. 니은은 못 내리겠거든. 왜냐하면 종류가 다른 건지 안 다른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콰이는 이게 주변부 지식과 중심부 지식. 근데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거는 과학적 지식이고 수학적 지식은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죠. 그러니까 종류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은 네, 종류가 다른 거. 예. 그래서 네, 틀렸다. 네, 확대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어. 선지에 대해서. 자, 2번 갈게요. 4번이 정답인데 내가 이거 왜 이제 5번이라고 했냐? 5번은 뭔 말인지 처음에 이해 못했고요. 1번부터 그냥 해설할게요.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이거는 내가 의문 품어서 바로 이거 제꼈거든. 왜냐? 예측이 틀리지 않을 경우에 지식으로 인정한다. 이 문장이죠, 이 문장. 그래서 1번은 틀렸다. 2번. 지랄 꺼지세요. 이거 조사한다는 건 경험적으로 이제 검증을 한다는 건데 분석 명제는 경험과 관련 없었죠. 꺼져. 이거를 진짜 몰랐거든.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진 않겠지. 왜냐하면 종합 명제로 이거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데 이게 해설이 안 돼.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 3번이라고 했는데 애매하면 남겨두자. 그러니까 애매한 걸 틀리다고 받아들이는 면이 있는데 그럼 안 돼. 애매하면 남겨두고 아씨 간지러워. 이건 진짜 3번이 애매한데. 4번은 왜 이게 맞냐? 이게 첫 번째 보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의심은 한번 해봐야 돼.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모든 선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야 돼. 모르겠으면 빨리 찾아가야 돼. 그리고 이거 행동 영역 모르겠으면 봐봐. 분석 명제. 그러니까 분석 명제가 있잖아. 동의적 표현이 무엇인가에 의존한대.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순환론에 빠진대. 순환한다는 것은 분석 명제가 당연히 다시 필연성에 의존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분석 명제 개념은 동의적 표현, 즉 동의적 표현에 의존하고 동의적 표현은 필연성에 의존하고 이게 무한 루트.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인데 이걸 왜 틀렸냐? 아직도 이제 약간 지문에 있는 어떤 선지를 판별할 때 고난도 선지를 판별할 때 그 지문에 있는 그 단어와 선지 문장과 지문 문장을 이게 대응시키는 그것 중에서 딱 이 선지 판단을 배워야 하거든. 원포인트로 하나만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선지를 보고 이게 변화가 있는 건가? 이 말이 없어도 이게 왜 맞는지 그걸 분석해야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문을 빨리 읽고 선지 분석에 좀 더 힘을 씁시다. 4번. 그 다음에 4번 내가 봤을 때 이것도 길러야 하고. 자, 5번.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대체할 경우 꺼져. 뭔 개소리야. 이거는 콰인이고 뭐고 포퍼의 생각이랑도 완전 틀린 선지니까 완전 꺼져야 하고. 자, 3번 갈게요. 어휘는 안 풀게요. 어휘가 2번인데 안 풀게요. 찾아보기만 할게요. A씨 먼저 보자. 자, 선지 볼게요. B. 그럼 B가 중요하겠네. 거짓. 밝혀짐에 대해서. 그럼 B가 뭐야? 이거 과학적 예측을 통해서 이게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 예측이 맞는지 틀린지 경험으로 판단하는 이런 상황이 있구나. 오케이. A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치? 당연하죠.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뭐라고 했어?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검증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 1번 거죠.
그것만 하면 6평 때 잘 볼 것 같은데. 아씨 머리 아파. 아 머리 아. 그치. 응. 그쵸. 응. 왜 실용적 필요죠? 어. 이렇죠. 이렇죠. 실용적으로 피하다 보면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 달라지겠군. 그럴 수 있죠. B는 A와 C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보았군. 그치. 전체주의니까. 전체니까 얘네들은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 예측이고 가설이고 얘는 전체 지식이니까 당연히 얘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겠지. 주변부에서의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보겠군.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며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다. 그거는 아니지. 왜? 알 수 없어. 거짓으로 밝혀지면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건지 알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주변부 때문이야. 중심부 때문일 수도 있지. 꺼져. 근데 4번 왜 틀렸다고 했지? 아 4번. 이거 선지 잠깐만. 오케이. 설명하다가 이거 전선지 4번, 5번, 4번 있거든. 요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일단 끝까지 할게요.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C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A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 뭔 소리죠? 전체주의인데요. 꺼져. 그러니까 얘네가 해설이 안 되네. 오케이. 자,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대. 그러니까 총체주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자. 충돌 때문에 이거는 총체주의가 비판하는 거잖아. 꺼져. 얘도 총체주의가 비판할 거리인데. 꺼져. 뭔 관련도 없는 소리야. 4번은 되게 약간 뭔가 설명은 애매한데 걸러내기는 쉬운. 결정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한 적이 없죠,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소거법으로 다 되네. 그러니까 언제 수정해야 한다고 했죠? 수정하기 어렵다. 아니 이걸 언제 수정한다고 했죠? 4번 거죠. 그쵸. 이게 나머지가 다 틀렸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뭔가 애매해도 이게 맞아. 왜냐하면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너희가 얘네가 비판이라는 게 얘네가 했던 말을 비판하는 거잖아. 너희가 뭔가 되게 X라는 그 사람이 있어. 어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있어. 근데 일론 머스크가 연설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애들은 비판, 뭔가 선택지에 나올 법한 건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뭐든 다 중요한 내용. 아니야. 비판은 어떤 사소한 한마디에서도 비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애매하면 선지 판별 좀 애매하면 조교쌤한테 물어봐. 오케이? 5번 안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뚫어내지 못했던 선지들은 네, 그리고 질문할 선지들. 오케이? 자, 일단 인증샷을 찍어보겠습니다. 썸네일입니다.